네, 삼성전자가 발표한 10조 원 자사주 매입이 삼성전자 주가를 얼마나 띄울까요? 지금 주가 추이만을 보면 오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사주 매입 과연 진정한 주주 환원 대책이 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주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뭐 4만 원대로 내리꽂다가 자사주 매입으로 이틀 올랐는데 사흘 만에 상승세를 지금 상승세가 멈추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우선 이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산다는데 김장렬 본부장님.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이게 사는 겁니까? 10조 매입하는 건 1년 동안 매입하는 거고요. 앞으로 1년간. 네, 일단 먼저 3조에 예. 해당되는 거를 향후 3개월 동안 매입해서 예. 이거를 소각하는 겁니다. 소각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없애버리죠. 주식이 없어지니까 earning per share, 이익이 그대로일 때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예. EPS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아,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걸 매일 사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 3개월 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사면 되는 거고요. 한도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리밋은 있는데 매일매일 꼭 사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 방어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회사에서 알아서 매입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업 IR팀에서 구체적인 자 오늘 몇십만 주를 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나요? IR팀이 됐든 어떤 무슨 재무팀이 됐든 재무팀이. 그건 하겠죠. 예. 예. 주식을 보면서. 한도가 있고 주로 떨어지는 때 산다 이거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10조 원, 1년간에 걸쳐서 우선 3조 원어치를 사서 소각한다. 자본을 죽인다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말 이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비슷하게 매입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그때를 돌아가서 보면 뭔가 조금 우리가 그 흐름을 좀 연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자사주 대규모 매입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는 언제였고 주가는 어땠습니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게 2014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고, 2017년도에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상황하고 가장 비슷한 시기는 예. 2014년입니다. 2014년. 네, 왜냐하면 네. 2015년도에는 당시 수익이 좋아서 일단 수익 환원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 예. 2017년도 거는 당시 엘리엇 매니지먼트하고 균형권 분쟁 이후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굉장히 압박이 많았어요. 2017년에는. 예,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 건데 네. 지금 상황하고 가장 비슷한 거는 2014년도거든요. 딱 10년 전이죠.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당시 3개월간 예. 15.5% 정도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예. 예, 그때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3개월간 딱 14.5% 올랐습니다. 14.5%. 네. 지금 요번에 10조를 예를 들어서 1년간 이제 예. 자사주를 매입하고 뭐 소각한다면 예.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88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한 3.5%.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3.5% 올라야 되는 거죠. 3.5%. 네, 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틀 상승하고 오늘 주춤한 걸 보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이 당시 3개월간 15%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오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2014년과 비슷했다. 당시 3개월 동안 14.5% 올랐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금요일 날 올랐고 또 어제 월요일 날 올랐고 꽤 10% 이상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그 상승 봤을 때 한 58,000원이 목이고요. 리밋이고. 58,000원까지가? 네, 이상 못 가고 아마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 매우 큰 공방이 있을 걸 봤어요. 그 가격이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예. 14년이고 17년이고 반등해서 1차 반등이 끝났을 때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올랐어요? 북밸류로 1.1배를 못 넘었고요. 아. PER로서는 10.3배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PBR로는 1.1을 못 넘었고 네. PER로는 10.5배가 안 됐습니다. 10.5가 안 됐다. 네, 53,500원이 내년도 기준으로 PER 10.5배 정도 되고요. 53,500원. PER 10.5. 주가 PER로는 수익률 넘어갔고요. 10.5는 이미 넘어갔다. PBR로는 지금 약간 못 미치는 건데 이번에 산 게 과거랑 다른 거는 네. 과거에는 최대 주주가 홍나이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식담보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게 없었죠. 즉 그 가격대가 58,000원대예요. 그래서 58,000원 밑에 가면은 막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지금 이재용 일가 가족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세를 이제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린 건데 그렇죠. 주식을 맡기면 대체로 담보 비율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다른 수단을 해야 반대 매매가 되죠. 나오거나 또는 주식을 더 맡겨야 되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예요? 그게 58,000원 58,000원 정도. 얼마 정도. 58,000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옛날에 나왔을 때 58,000원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그 전에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58,000원 깨지면 본인들이 맡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이 팔 거고 그다음 손절매가 오면은 5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드디어 49,000원 구해가니까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걸 한 거예요. 심플리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연찮게 우리 다른 주주들한테도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한테는 수혜가 오거나 단비, 그렇죠? 가뭄의 단비처럼 여겨지는 효과를 낸 건 맞죠. 이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의 어떤 진정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상속재산 차입에 따른 담보 비율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본인들이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라는 건 누구 어떤 주주를 위하는 거니까. 그건 일부 특정 지배주의 일부죠. 네, 하여튼 그것이 가장 큰 거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근데 그 여파로 어차피 PBR 1배 내려갔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PBR 1배를 내려가서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맘때쯤이면 자사주 매입 같은 거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내지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PBR 1배보다 낮아지면 왜 오래 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보통 1배가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가 하락에? 뭐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 주주사 같은 경우는 뭐 0.5배도 있고 뭐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게 마지노선으로 봐야죠. 마지노선이다.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게 2015년도 있었고 2017년도 있었잖아요. 지금 2014년과 조금 비슷하다고 했는데 15년, 17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요, 혹시? 당시 기록을 보면 2015년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 2017년 11월까지 그러니까 예. 2년간이죠. 예. 그 당시 115% 정도 올랐습니다. 몇 퍼센트요? 115%. 1년간? 예. 요때만 해도 이때는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터, 데이터 센터, 메모리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예. 이제 호황 때였죠.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그게 2015년 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요. 2017년은 어땠습니까? 2017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야, 그러면 정말 과연 과거 주가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있을 거냐? 그럼 이번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전자 주가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밀어 올릴 거냐? 그게 아까 PBR과 PER 기준으로 보면 다시 한번 5만 8천 원 선? 5만 8천 지금 그러니까 PBR도요. 예. 내년도 실적을 모르겠다. 적자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5만 6천 원이 적당합니다. 왜? 올해 기준으로 북밸류는 5만 6천 원이고 내년에 일정한 숫자의 흑자, 올해 정도 흑자는 난다. 낸다면? 그러면 이제 6만 원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6만 원이 버틸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이익으로 따지면 올해가 34조, 35조 이익인데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원래 2개월 전만 해도 60 몇 조 얘기되던 것이 50조 그다음에 지금 40조 초반까지 내려온 게 지금 2개월 반 사이에 내려왔고 이익 추정이 이익 추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가가 7만 7천 원, 6만 4천 원, 5만 3천 원까지 지금 2개월 반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했을 때 억울하게 내려왔다 하지만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건 당연한 건데 어느 시점 제가 봤을 때 5만 5천 원 이하 가면서는 북배를 0.9 이하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그게 오래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흥분하고 노여움하고 짜증났던 거죠. 근데 옛날 10년 전하고 7년 전하고 다른 거 분명한 거는 옛날 10년 전에 그렇게 자사주 매입할 때는 말이에요.
외부 환경이 안 좋아서 적자고 뭐 했던 거지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라 무슨 문제를 야기시킨 그런 얘기는 없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답을 해준다는 것이 보여야지 의미 있게 PER로 13배 가든 14배 가든 PBR 12배, PBR 1.2배 가는 건데 하이닉스가 ROE가 28% 30%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PBR이 1.25배거든요 오늘. 뭐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방어하는 거하고 의미 있게 사들어가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되고 이런 거 한국에 니네들끼리 싸운 거 싫다 그러면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면 돼요. 예. 여기서 뭘 바닥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있고 왜 8만 원, 7만 원, 6만 원 내려간 이유를 불과 2개월은 까먹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자사주 말고 이 전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사주 말고 그거를 보여줬을 때 주가가 7만 원, 7만 5천 원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왜 이틀, 3일 연속으로 안 살까요? 네. 과거에 가장 최근에 이틀, 3일 연속 산 게 8월 중순이에요. 8월 중순에 우리가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1,000만 주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자사주 산 게 잘못한 거 아닌데 천만 다행인데 예. 안 그러면 그거 4만 5천 원까지도 갈 뻔도 했거든요. 예. 그 주가까지는 안 간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6만 원, 6만 5천, 7만 원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조금 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자사주 매입의 주가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오려면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가야 돼. 이익 전망이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를 개선해서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올라갈 전망이 내년에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삼성전자가 제대로 실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죠. 가능성이 높지 예, 않다. 이미 삼성전자 스스로 HBM 6세대를 내년 양산 시점을 내년 하반기 쪽으로 잡았으니까 예. 사실은 현재의 삼성전자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없는 상태고요. 저는 이번 10조 자사주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었다면 예. 저는 타이밍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요? 뭐냐면 원래 삼성전자의 그 임원 인사 발표를 지금쯤 했어야 돼요. 지금쯤 네, 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임원 인사를 통해서 내부 혁신의 의지를 먼저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예.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야만이 시장에서 그나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홍나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 금액이 약 2조 한 3조 원 됩니다. 3조 원. 세 모녀가. 모녀가. 홍나이 여사가 2조 원 가까이 되고 예.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2,500억, 이서연 사장이 2,500억 이렇게 해서 거의 3조 원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 주식 담보 대출을 매년 갱신을 해요. 이제 갱신 날짜를 추정을 해봤더니 예. 갱신 날짜쯤에 산 가격이 약 7만 원 정도대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 담보 대출을 할 때 원래 시장 가치의 70%까지 담보 대출을 해줍니다. 70%. 주택하고 비슷하게. 네. 그러면 역추산을 해보면 140% 정도의 그걸 받은 건데 담보 유지 비율이 140%가 주식 돼야만이 평가액이 빌린 금액보다 최소한 140% 140%의 이상이 돼야 된다. 돼야만이 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홍나이 여사 같은 경우는 58,256원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네. 이 두 분도 거의 58,7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이서연, 이부진.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임원 인사를 먼저 하고 내부 혁신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으면 이런 진정성을 좀 논란을 잠재웠을 텐데 자사주 매입 먼저 발표했다는 거예요. 임원 인사는 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혁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갸우뚱하고 있죠. 어. 저도 이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 발표하자마자 외신들에서 굉장히 인터뷰 이러고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진정성이 의심된다. 했는데 진정성이 의심된다. 국내 언론은 아무도 사실 안 써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사주 매입 효과만 써야지. 예. 그래서 일주일 가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시장은 분명히 알거든요. 진정성에 네. 대해서. 예. 우리 박종훈 대표는 자사주 매입의 주가 부양효과 일주일 가겠나 했는데 현재만 놓고만 보면 지금 이틀 사흘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이 투심이 다시 약해지는데 자, 이 삼성전자 그 어떤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10조 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보유
현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자사주 매입에 쏟는 건 그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불가피한 겁니까?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가장 컸다고 예. 촉발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여러 주주들한테 희망을 줬고 잔비를 준 거는 그런 걸 안 한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거죠. 근데 지속성이라는 측면은 여러 투자가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8만 원 깨지고 7만 원 깨지고 6만 원 깨질 때 뭐 때문에 깨졌는가 보죠. 자사주를 안 샀기 때문에 그걸 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는 받친 거고 올라갈 때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 4분기 실적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좋아서. 환율 때문에 그다음에 고환율 덕에 3분기 실적에서 워낙 그 파운드리에서 완전히 이상하게 그 떨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4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9조 2천억보다는 최근 포캐스트는 약간 높아졌어요. 그런데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비수기가 1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HBM이 아닌 레거시 제품에 대한 지금 수요나 공급이 안 좋아요. 가격이 예상보다 더 빠질 것 같아서 4분기가 10조 나온다 치더라도 3분기가 내년 1분기가 8조 나올지 얼마 나올지 모르는 예측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보여줘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 HBM3 콜이 나고 빨리 오더를 받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한 분기 한 11조 정도 나와야지 한 4, 50조가 나와야지 ROE가 한 10% 가까이 나와야지 PBR이 1배 이상의 안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직 혁신안. 나온다 조직 혁신안이 루머에 나온 그 정도 나와서는 아마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나와야지 그 전에 의미 있게 떨어지기 직전에 6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예. 6만 5천 원 이상 정도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 진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 오늘 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하이닉스하고 다른 장비지 삼성전자 주가하고의 상관관계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나오는데 이 실적이 뭔가 우리 반도체주에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이닉스와 밀접한 네, 관계입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관련이 있죠. 아, 그러네요. 지금 세 가지 변수 삼성전자의 HBM에서 뭔가 이게 인증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실질적인 수익이 좋아야 되는데 4분기는 3분기보다 좋을 것 같지만 불안한 건 또 내년 1분기라고 하니까 범용 메모리 업황이 범용 메모리 HBM은 차치하고 그게 안 좋다면 이게 당장 4분기 실적 좋은 걸로 발표되더라도 뭔가 이 투자자들한테는 큰 즐거운 뉴스가 아닐 것 같아요. 내년 1분기가 또 어두워질 것 같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주가가 이미 내년 1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미 반영됐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 메모리 DDR4하고 DDR5인데 예. 이미 시장에서 보면 재고가 뚜렷하게 감소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세가 이루어지면 네.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좋죠.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직 재고 네. 감소가 뚜렷하지 그러니까 않다. 범용에서도 그렇게 뚜렷할 만한 실적 향상이 없고 1분기 때 예. HBM은 역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4 앞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거하고 삼성전자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엔비디아의 HBM 이 관련된 걸 분리해서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에 좀 주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됩니까? 삼성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여기는 3분기 실적이 8월부터 10월까지더라고요. 네, 8월부터 10월까지가 내일 모레 예.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이고요. 걔네 시간은 수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350억 달러 정도는 나와야지 평탄할 것 같습니다. 350억 달러. 네. 매출이고요. 가이던스를 줄 겁니다. 네. 10월, 11월, 12월, 1월이죠. 그거는 380억은 미니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나왔던 블랙웰이 예. 또 무슨 서버에서 무슨 발열이 나왔다 그 예, 얘기. 그거는 그게 사실이면은 그 치유가 잘 안 되고 있으면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어저께 마이크론 들었지만 하이닉스 많이 영향을 준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거는 엔비디아한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컨퍼런스에서 젠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무드하게 그거 커렉션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있다.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일상적인 어떤 그렇죠. 과정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다가 실제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델도 있고 대만 중국의 퀀타
대만의 퀀타하고 예. 뭐 폭스콘이 있는데 퀀타하고 폭스콘은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첫 번째 슈먼트를 잘했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델도 우리가 한 거 첫 번째 슈먼트 한 거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그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속적인지 여부는 그 사람들의 말에 달려 있는데 이 블랙웰이 원래 가이던스에 뭐 수십억 불, several billion dollars라는 매출을 얘기했는데 several billion dollars가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주면은 주가는 관련되는 주가는 반응이 좋게 반응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에 있어갖고 삼성전자가 수혜도 아니고 피해도 아니기 때문에 별 임팩트가 없어요. 저는 그 엔비디아의 그 발일 문제가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 악재라 봅니다. 악재. 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약한 게 그거니까. 3세대도 그 발일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아마 삼성전자가 3세대를 포기한 이유도 그 발일 문제를 못 잡아서 들어갔고 결국에는 지금 전현영 부회장이 설계부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 발일 문제를 닫겠다고 지금 다시 들어간 건데 강창으로 만약에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 발일 문제가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더라도 이 발일 문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에게 스무드 넘어가서 호재가 될지언정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민감하게 보겠죠. 그래요. 사실 테스트는 훨씬 더 민감해 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적정 구조가 12단 올라가거든요. 예. 그 발일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집니다. 음. 설계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별개인 것 같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블랙웰 출시가 좀 늦어지면 이게 현재는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뭔가 기술을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측면에서 부수적인 좀 긍정적인 제가 효과도 있지 굳이 않을까? 긍정 부정을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주가를 보세요. 지금 최근에 잘 들어가는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지잖아요. 아, 그렇지. ROE가 28% 나오고 그거 몇십억 달러 미뤄지는 것 때문에 미뤄진 것도 결국은 1월 달에 나올 텐데 미뤄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뤄졌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하겠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고 얘네 칩 자체 블랙웰 칩이 서버 렉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슈이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히 하이닉스의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판인데 삼성은 아직 기회도 못 잡았는데 그런 얘기 굳이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런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근데 뭐 하여튼 긍정적이진 않죠. 누구든지 네. 2등하고 1등하고 누구한테 긍정적이 않느냐 그런 싸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네. 출하하고 나서 얘기죠. 네, 이 삼성전자 얘기는 이제 실적과 엔비디아까지 다 들어봤는데 이제 자사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원을 사니까 뭔가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대표적인 뭐 인텔의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과거 10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샀는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이게 진짜 본질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되느냐?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의 일부는 맞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 장치도 맞죠. 보호장치. 네. 그런데 역시 기업은 예. 그 가치는 본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죠. 예. 예.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2010년 이후에 인텔이 834억 달러, 예. 그러니까 100조를 자주 매입했죠. 네. 같은 기간에 TSMC는 자주 매입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자사주 거의 안 했는데. 예, 그런데 본질적 가치는 TSMC가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어서 10조를 뭐 자주 매입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내년 주주총회 직전에 또 10조 원의 배당을 하겠죠. 대당. 예, 예. 그 20조가 빠지더라도 80조 정도의 현금 자산이 있으니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으니 뭐 투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로 삼성전자가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적 문제죠. 예. 예. 인텔이 저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우려됐던 망가진 거는 인텔의 원래 본원적 기술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자사주 매입하더라도. 그렇죠.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유일하게 종합 반도체 회사가 인텔과 삼성전자밖에 없었는데 네. 인텔 다음이 삼성전자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원래 잘하는 그러니까 인텔이 원래 잘하는 걸 잘하다가 파운드리 손댔다가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래 잘하는 메모리에 강하다가 파운드리를 잡겠다고 나섰는데 예. 지금 원래 본원적까지 놓쳐버리고 이미 이제 임원에서 나오겠지만 파운드리 쪽이 대대적인 구조 개편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자사주가 답은 뭐 나쁘진 않지만 작은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사주에 관련해서 자사주를 회사가 사서 소각한다. 아까 태워 없앤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반드시 이게 소각하는 게 외국과 우리가 규정이 좀 다릅니까? 우리는 뭐 자사주를 지배주주, 대주주들이 이걸 좀 활용한다. 이래서 약간의 비판도 받던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법제화되는지 모르지만 다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을 90% 그렇게 해오고 있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자율로 맡겼거든요. 자율로.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그걸 어떤 용도로 아까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용도로 방어 하거나 용도로. 아니면 임원들한테 이거를 준다든지 스톡옵션을 준다든지. 스톡옵션 이런 쪽으로 주로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예.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순이익에서 뭐 법정으로 준비하는 거 빼고 뭐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외국은요 자산 기준을 하거든요. 순자산에서 부채 빼고 법정 주금 빼고 나면은 그 해 돈을 못 벌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어요. 순자산 기준으로 하니까. 예, 순자산 기준으로 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외국계 미국은 그거는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 컴퍼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스타트업.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대기업은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 갖다 붙일 게 아닙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약간 우리스럽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그 상법에 보면 예. 지배 구조를 개편할 때 보통 자사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사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사주를 샀다가 예. 자사주를 매입하면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하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근데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버리면 자사주가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아, 의결권 살린다. 네. 야, 대주주가 살릴 수 활용한다 있죠.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이 자사주를 예. 대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했던 기업이 SK그룹이 그렇게 했습니다. SK. 예. SK그룹이 그렇게 자사주 의결권을 살려서 유리하게 받고 옛날에 한솔그룹이라든지 여러 그룹들이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도 그렇게 활용했고요. 그 동원그룹도 그렇게 활용해서 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소액주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계속 저거 지배구조 개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 눈치를 받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할 때 소각을 하느냐. 소각하느냐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일단 소각하는 그렇죠. 거죠. 일단. 네. 일단 3조를 삼조. 소각하고 나머지도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죠. 그건 해야 상황 되는 봐서.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건 업투 데미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내년 1월 달에 사법 이제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1월 달에 사법 재판에서 완전히 프리에 자유해진다면 네. 그다음 삼성그룹의 과제는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자, 지배구조 개편 때 그러면 남은 자사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지금 의심 눈치를 보고 있는 생각하는 거죠.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우리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는 뭔가 사들인 자사주는 반드시 의무상은 아니지만 소각할 수 있도록 조금 그 어떤 뭐 요구사항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네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제도적 돼요. 장치 그러니까 같은 만만치 경우. 않은 반발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법 트럼프 당선자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대만의 TSMC는 반도체법에 따라서 투자 보조금을 확정받게 됐다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좀 불투명하다 그래요? 혹시 무슨 변수가 생긴 건 아니죠? 심플합니다. 걔네들이 먼저 프로그레스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도 뭔가 얘기하고 있겠죠. 우리는 두 번째니까 어떤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 알 도리는 없고요. 예. 걔네들 먼저 했죠. 아리조나 공장 세 개 중에서 먼저 하나 하고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자마자 우리는 중국에 안 판다고 선수 치고 나갔잖아요. 트럼프 당선을 되자마자. 우리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럴 겨를도 없죠. 순서가 늦은 겁니다. 순서가 늦었을 뿐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늦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좀 늦었을 뿐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뭐 지켜봐야죠. 나오겠네요. 시기가 너무 멉니다. 시기가. 얼마 안 지금 남았는데. TSMC는 지금 받았지만 예. 삼성전자는 2026년이고요. 네. 아 그게 방금 그리고 게. SK 하이닉스는 2018년입니다. 하이닉스는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하이닉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계속 규모가 문제가 크죠. 되면 이슈가 될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의 시장 부양 효과 그리고 자사주에 투자 어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중원 리더스인덱스 대표,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